네, 4월 2일 개장절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목표, 1000달러를 앞두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뭐, 증권사들이나 투자사들 같은 경우 마이크론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어떤 종목이랑 연동성이 많을까요? 마이크론은 지금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잠깐만요. 바탕화면. 네. 네.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그리고 SK하이닉스 얘랑 연동성이 좀 높단 말이죠.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치고 올라갔다면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죠. 대신 SK하이닉스보다 확실히 탄력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요 세 개 업체가 공통점이 뭐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를 이 세 개 기업이 거의 독식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살아날 여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또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겠고 SK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HBM 관련해서 올랐다면 이제는 반도체 업황 기대감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지금 마이크론 주가 오른 거 외에도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를 만한 게 삼성전자 이슈가 좀 있죠. 삼성이 이제 SSD 가격을 25% 파격 인상한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D램 있고 낸드가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이제 D램이랑 낸드로 나눠집니다. D램에는 HBM이 포함되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그 컴퓨터 보시면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SSD. 요즘에는 하드디스크 다 거의 SSD 쓰시죠. 이게 엄청 빠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공통입니다. 기본적으로 HBM 쪽으로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투자해야 될 투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HBM 쪽으로만 계속해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엄청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한 100억 있어요. 100억 있는데 D램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낸드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5%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 거의 낸드 시장은 삼성전자가 거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봐야 된다고요. 기존에는 D램 쪽 HBM 뭐 한미 반도체 엄청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뭐가 올랐죠? 최근에 원익 IPS, 원익 그룹들, 원익 머트리얼즈라든지 최근에 여러분들 그 증착 장비 한번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나왔던 증착 장비가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죠. 자, 제가 적어볼까요? 제가 글을 잘 못 쓰니까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착장비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가 있죠. 유진테크가 증착장비 맞죠? 저 갑자기 헷갈리네. 그쵸, 유진테크 증착장비 맞죠?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SK 하이닉스가 갈 때 많이 갔단 말이죠. 왜냐면 얘는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얘가 이제 많이 갔었는데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은 3% 빠졌습니다. 반면에 유진테크나 원익 IPS 테스가 올랐단 말이죠. 아, 유진테크도 빠졌네요. 원익 IPS. 원익 IPS는 최근 좋았고, 테스도 최근 좋았는데 어제는 빠졌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 낸드 가격 인상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삼성이랑 연관된 밸류체인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원익 IPS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에 증착장비 중에서는 가장 강했다. 이 이유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이다 보니까 원익 IPS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실 때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증착장비 있고 소재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걔네들 중에서도 탑픽 종목을 뽑으려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 종목 중에서 주가가 어떤 종목이 제일 잘 가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보시면 원익 시리즈가 뭐 원익 QNC도 있겠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있겠고 원익 IPS도 있겠고, 전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원익 그룹주들이 그 반도체 업황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꽤 잘 갔었습니다. 최근에 뭐 이들 종목이 최근까지 계속 못 가서 그렇지 반도체 업황 개선 시에 굉장히 잘 갔었거든요. 지금 소재 관련 업체들이 뭐 동진세미키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제는 특수가스 종목들, 원익 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저께 그 기관 외국인 매물은 나왔습니다. 매물 나오면서 윗골이 달렸어요. 윗골이 달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죠. 왜냐하면 윗골이 길이가 몸통 길이보다 훨씬 기니까 한 두세 배 정도 더 길죠.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정해졌고, 그 중에서 우리가 누가 탑픽 종목을 먼저 찾아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하느냐, 이거 게임입니다, 이제는. 그쵸?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뭐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이미 여러 차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제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면세점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부각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리오프닝도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각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왜냐면 너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에 너무 식상합니다, 이제는. 방향성은 물론 이제 걔네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갈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식상하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를 찾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전기차가 잘 팔리니까 상신 브레이크랑 엠플러스가 급등했고요. 상신 브레이크는 물론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오늘 또 아침에 샤오미 전기차 잘 팔렸다고 하루에 9만 대 정도 팔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잘 팔렸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상신 브레이크는 많이 밀렸었거든요. M+는 워낙 저점이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상승 기조를 이어갔고, 그러니까 샤오미 전기차라든지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테마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로봇도 이제 엄청 식상하죠, 사실. 그쵸? 로봇도 식상하고 조선 관련 종목들도 식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현대임스라든지 한화인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식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반도체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 세부적으로 이슈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낸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D램이 좋았는데 마지막 퍼즐인 낸드까지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여지도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정상화하는 시기를 처음에 2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 제가 무방에서 이게 3분기로 미뤄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다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게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다시.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반도체 칩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럼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인상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여기서부터 더 인상되면 반도체 비싼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당장 미리 사재기 해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리 사둔다라면 기존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재고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객사들이 사재기를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재고가 떨어지고, 재고가 떨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가동률 정상화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3분기 정상화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낸드 가격 인상하고 D램 쇼티지 나고 이래버리면 생각보다 이제 그 가동률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낸드 SSD가 낸드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SD가 뭐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서버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다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SSD 가격이 인상한다라는 것은 뭐 D램도 마찬가지지만 IT 디바이스 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등등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의심하셨던 분들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를 때 손가락 빨고 있겠죠. 저희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희 회원들도 비중이 좀 있어요. 비중이 꽤 많고 아직까지 안 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별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른 반도체 섹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제는 기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덕전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심택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고요. 소재 관련 종목에서는 동진세미킴이 움직였죠. 어제는 솔브레인은 쉬었지만 동진세미킴은 움직였죠. 그쵸. 동진세미킴은 어제 움직였단 말이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얘네들은 어제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마이크론이 상승하게 되면 얘네들도 업사이드가 나오겠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낸드 쪽이 가격이 인상되고 낸드 쇼티지가 발생한다라면 전공정, 이제 제가 그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TCK 이런 건 오르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급등도 안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TCK나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매집했으면 이만큼 먹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 머티리얼즈는 덜 움직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어요. 그쵸. 아직까지 이제 지난 2022년 반도체 업황 호황기가 그때 얼마까지 갔었죠? 66,000원 부근까지 갔었죠. 그때를 고려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하나 머티리얼즈는 상승룸이 열려 있는 겁니다. TCK도 마찬가지고요. TCK는 지금 2021년도에 247,800원까지 갔던 거예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까지 상승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격에 그걸 TCK나 하나 머티리얼즈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살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미리 제 방송 듣고 미리 선점을 해놓고 비중 실어놨어야죠. 그렇죠? 지금 사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우리한테 시간을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 방향성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뭐 직진해서 올라가든지 약간 유턴해서 올라가든지 TCK도 상승룸이 굉장히 열려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월덱스나 그 KNJ 같은 종목들은 지금은 이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 비포마켓 TCK나 하나 머티리얼즈를 일정 기간 사용해야 된다라는 워런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월덱스나 KNJ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거고 TCK랑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TCK랑 하나 머티리얼즈 상승룸이 더 열려 있다 라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제 말 잘 듣고 매매하셨으면은 TCK나 비포마켓 애프터마켓은 제가 목이 터져라고 많이 외쳤었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다면 TCK나 하나 머티리얼즈를 잡을 수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늦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TCK도 월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룸이 굉장히 열려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시작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전공정 관련 장비주들 뭐 HPSP도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많이 빠졌죠. 안 움직일 때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움직일 때.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거는 안 움직일 때 사는 겁니다. 근데 HPSP도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원래 10,000원 하던 주가인데 50,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60,000원 넘어까지 갔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대신 HPSP랑 이제 ST도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 쪽으로 약간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S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ST랑 HPSP랑 이오테크닉스랑 어닐링 장비 쪽은 이렇게 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탑픽 뽑아가지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용용님 반도체 네버다이 그리고 쪼꼬님 예쁜 쪼꼬 TCK 하나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사가 또 나왔죠. 요 기사 한번 보실까요? 뭐 K 양극재 리튬 가격 반등의 실적 회복 청신호 뭐 이거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지? (8조)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에 건설사 수주 경쟁 격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제가 이거 글자를 잘 못 쓰니까 적어볼게요. 자, 건설사가 살아나려면 처음에 이제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택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죠. 그럼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
데이터 센터 이제 시공을 하기 시작하죠. 최근에 데이터 센터 늘어나는 개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국내 GS 건설이라든지 뭐 우리 국내 그 외 다른 건설사들 수주가 늘어나고 있겠죠. 데이터 센터 시공하는 쪽으로. 근데 최근에는 이 데이터 센터 시공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냐면 건설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시공해서 임대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건설사들 쪽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부각되진 않았어요. 그냥 뉴스가 간간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간히 나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AI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AI 반도체 그리고 뭐 전력 케이블,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 종목들. 어제 모니터랩 같은 모니터랩 한 싹도 어제 보안 관련 종목으로 시간 외 관련 종목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급등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체인이 흘러갈 수 있는데 거기에 건설사가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 차트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 안 움직여요.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업체 중에 GS건설도 있는데 안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HD 현대산업개발 이게 주봉이거든요.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해 10월달부터 더블까지 갔습니다. 얘는 올랐단 말이죠. 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얘도 데이터 센터 쪽 건설하는 걸로 알아요. 건설하는 걸로 안단 말이죠. 요런 종목들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건설 종목 중에서 데이터 센터랑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밸류체인이 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지금 뭐 건설 관련 종목들이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지부진한데 총선 끝나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 뉴스가 나오면 GS건설이랑 HDC 현대산업개발 이 두 기업만 보십시오.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솔직히 제가 건설업체에 투자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 차원에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신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 짓는 데마다 수천억이 들어가면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어놓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다른 뉴스 그 외에는 또 뉴스가 오늘 여러분들이 볼만한 뉴스가 오스코텍은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 제일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유처럼 빠르게 전기차 이젠 충전 속도전 이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제2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거 같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SSD 가격 인상입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네요. 특별한 뉴스 없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관련 종목은 원익 IPS, 테스, 뭐 최근에 이제 기판 관련 종목들, 뭐 심택, 대덕전자, 그리고 해성 DS, TSE, PSK도 보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전공정 관련 종목이죠. PSK가 그거죠. 그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 장비, 그러니까 그 노광 공정 끝나고 남아 있는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장비. 그게 PSK이고 뭐 TSE, 해성 DS, 심텍, 대덕전자,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찰떡님 건설사는 지금 투자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셨죠? 지금 투자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SSD 가격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찾아가지고 탑픽 종목 뽑아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뽑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 회원들이 싫어해요. 저희 회원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퍼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종목을 제가 언급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아가지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건설 관련 종목들 매수할 만한 기회가 있을 때는 제가 코멘트 드릴 거예요. 코멘트 드릴 거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종목 중에 건설 관련 종목 중에 이거 있죠. 현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무방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한테 무방에서 건설 기계 관련 종목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요거였죠.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그쵸? 요거 혹시 그 여러분들 HD 현대건설 기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7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직 안 움직였죠. 그쵸? 제이님 기억하시죠? 이것도 나중에 제가 몇 달 후에 물어볼 겁니다. 제가 몇 달 후에 HD 현대건설 기계 추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7번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수급 엄청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얘는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는 게 중국 인프라죠. 중국 인프라랑 그리고 저 PBR. 저 PBR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저 PBR 조정받고 있지만 끝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HD 현대건설 기계도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실적 다 찍어봤는데 HD 현대건설 기계가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두산 밥켓이랑 DY 파워 같은 종목들도 있죠. 여러분들도 뭐 제가 뽑은 종목만 매매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수출이 나가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자, 30분 정도인데 사실 오늘 제가 조금 늦잠 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조금 늦잠 잤어요. 어제 너무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잠 자가지고 정신이 비몽사몽입니다. 오늘 뭐 무방은 요 정도만 하고 제가 저 홍보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대신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오시면 제가 진짜 좋은 내용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 8시에 오시면 제가 진짜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내일 아침 8시에 꼭 오세요. 지금 제가 골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제가 종목 선정하는데 조금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지금 3개월에 264만원 30일 더 드리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3개월 가입하시고 그리고 다른 방송 이용하시다가 저희 방송으로 옮겨오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 2개월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1개월은 88만원에 7일 더 드리고 2개월은 176만원에 15일 더 드립니다. ARS 결제번호는 023490-4457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포트는 보통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은 주 2, 3회 정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급등주 안 하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급등 나와가지고 급등주가 된 경우는 많아도 일부러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절대 안 합니다. 주식은 뭐다? 농부처럼 매매합니다. 농부처럼 차곡차곡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매집하는 겁니다. 좋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누구보다 더 싸게 사느냐, 누가 더 싸게 사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바닥에서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그런 주식 투자 방법으로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제 서비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서비스 이용하셔가지고 만족 못 하셨던 분들은 꼭 제 서비스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혼자 매매하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제 서비스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꼭 제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래요. 내일 아침 8시에도 제가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내일은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랑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똑똑님 급등주 안에서 저는 더 좋아요. 그쵸? 괜찮죠? 자, 오늘 여러분들 조금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SSD 가격 인상에 대한 관련 종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장이 좋을 거예요. 장이 좋을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흔들리지 말고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좋다라고 인식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잉.